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 20년 만에 내린 폭설이었다. 해발 800여 미터의 대관령, 그 속에 고립된 18,000여 명의 사람들. 과연 그 3일 동안 대관령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것은 자연재해와 맞서 길고 힘겨운 싸움을 벌였던 그 72시간의 기록이다. 지난 1월 1일 새벽 7시 30분 대관령을 통과하는 차량이 무려 3만 5천 대에 육박하고 있었다. 도로공사 대관령 지사는 이틀째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예, 차 좀 빼주세요. 노면에 정차시키면 안 됩니다. 75호도 바로 빼세요. 네? 선생님, 75호도 바로 빼주세요. 위험해요. 일찌감치 대관령으로 몰려든 사람들은 21세기를 여는 첫 해돋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도로는 아예 간밤에 도착한 차량들 차지였다. 죄송합니다. 여기 위험합니다. 이거 본선이기 때문에 차를 좀 빼서 잠시만 가시면 휴게소가 있습니다. 그거 이용해 주십시오. 예. 한쪽에선 싸움이 벌어졌다. 대관령을 넘으려는 사람과 일출을 보려는 사람이 부딪힌 것이다. 차가 들어가지. 예, 알았습니다. 자, 정신들 이해를 하시고 차가 너무 많아서 그래 됐으니까. 청년의 화풀이가 이번엔 방덕영 주임에게 쏟아졌다. 그거 사실 요 밑에서 해요. 차들이 이거 일출 보려고 다 지나가 나가잖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내려가면서 가져갈게요. 원활한 도로 소통이 고객 지원단의 임무. 속이 타기는 방주임도 마찬가지였다. 차선을 막아놓고 계시면은 차가 운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저 기본 양심은 있어야지. 고속도로를 이렇게 막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일출 시각이 다가오자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해맞이를 나간 운전자들이 늘어났다. 키를 꽂아놓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6918호) 6918호 차주분. 아, 애매쳤네. 6918호 차주분 계십니까? 6918호. 해맞이 인파 중에서 겨우 운전자를 찾았지만 문제는 이미 심각해져 있었다. 어디 가셨어요? 대관령을 통과하던 차량들도 일출을 보기 위해 멈춰서고 있었다. 도로는 주차장이 돼버렸다. 지금 차선이 이긴 노견선이고 이거는 지금 노견선인데 차선을 지금 다 막고 있으니까 지금 연 2차선밖에 안 됩니다. 여기도 중앙선을 넘어서 역주행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지금 이거는 중앙선이 맞아요. 대관령을 통과하려면 위험을 무릅쓰고 역주행하거나 아니면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다. 이거 다 막아서 마비가 됐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서울에서 왔습니다. 몇 시간이나 걸리셨어요? 서울에서 저희들이 4시간 걸려서 4시간이요? 길이 많이 막혀요. 아침 7시 45분 지평선 너머 2001년을 밝히는 태양이 모습을 드러냈다. 짧은 해맞이가 끝나자 속수무책이던 대관령의 정체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다. 해 뜨는 걸 보기 위해서 오는데 오다 보면 차가 많이 밀리니까 피곤하니까 고객님들이 차를 보시다시피 본선에 대놓고 차 문을 잠그고 갑니다. 그럼 저희들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때 그 고객들 찾아가지고 차 좀 빼달라 이러면 가장 신경질적으로 나오죠. 저희들은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다고 같이 마주서서 신경질 낼 수도 없고 그때 저희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3, 4년 전부터 해돋이 붐이 일기 시작하면서 해마다 동해나 대관령을 찾는 차량도 늘어났다.
평소 50분이면 충분한 거리도 이제는 6-7시간 걸리는 게 예사다. 168.5K 하행선 잡상인 출현. 1월 1일 오후 순찰을 돌던 조수영 과장이 잡상인 단속에 나섰다. 나오시면 안 됩니다. 쫓아다니면 뭐 무슨 말이야. 잡상인들은 주로 도로에 비상주차 공간에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교통장애를 유발하기 쉽다. 그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단속을 하는 것이다. 어쩌겠습니까? 제가 단속하는 게 제 업무예요. 그렇죠? 저분들은 저희 어머니 생각나요. 생계를 위한 장사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 과장의 마음도 편치만은 않은 모양이었다. 도공 진부, 도공진부 25. 예, 169K 상행선 쪽에 사고 있다고 지금 거기 알려졌거든요. 거기 좀 출동 중입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졌다. 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이 도로공사 고객지원단이다. 사고 현장에 도착한 조 과장은 도로에 흩어져 있는 파편부터 치우기 시작했다. 제2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였다. 정체가 풀리면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앞차를 추월하려다 일어난 사고였다. 사고로 가드레일이 부서지면서 건너편 상행선에도 파편이 튀었다. 차량들이 속도를 내서 달리기 전에 위험이 될 만한 것은 빨리 치워야 했다. 고속도로 순찰대가 사고 처리를 하는 동안 조 과장은 뒤에 오는 차량을 정리하고 있었다. 고속도로 사고 처리는 이렇게 순찰대와 도로공사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한 차 사고 남으로써 그 다음에는 후속 사고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고들이 더 무서워요. 왜 그러냐면 이게 같이 가다가 사고 나는 건 접촉사고가 대부분인데 차가 이렇게 정지된 상태에서 뒤에서 그 충돌을 하면은 앞에 사람들이 거의 뭐 치명적인 그런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전관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더 신경이 더 쓰이는 거죠. 도로공사 대관령 지사가 맡고 있는 구간은 묘원 인터체인지에서 강릉까지 66.2km. 특히 대관령은 4km에 급커브가 91개나 되는 전국에서 험난하기로 소문난 길이다. 1월 7일 새벽바람이 심상치 않았다. 대관령지사 전 직원에게 다시 비상근무령이 떨어졌다. 대설주의보 발효, 예상 강설량은 20cm. 제설 작업을 위한 비상 연락망이 가동됐다. 저기요, 지금 눈이 와 그러니까요. 저 사무실 좀 나와주세요. 지금 눈이 올 것 같아가지고 대기를 하셔야 되니까요. 좀 나와주십시오. 올라올 수 있도록 미리 올라오는 차를 미리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설 작업에 필요한 장비와 인원 배치는 각각 조 과장과 한영호 과장이 담당하고 있었다. 대관령은 연평균 50일 정도 눈이 내리는 국내 최대 강설 지역으로 신속한 대처가 중요했다. 전국적으로 지금 밑에서부터 지금 눈이 몰려오는데 전국을 지금 다 커버해가지고 지금 몰려오고 있어요. 근데 속도가 굉장히 빠르네요. 근데 지금 저희 봤을 때는 한 2시간 정도 있으면은 저희 구간까지 지금 눈이 몰릴 것 같아요. 그 시각 대관령 지사의 모래창고에서는 모래에 염화칼슘을 섞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대관령에서 한 해에 사용되는 모래는 15,000톤, 염화칼슘은 875톤. 기온과 강설량에 따라 모래와 염화칼슘의 혼합 비율도 달라진다. 눈이 많이 오고 날씨가 춥고 결빙될 우려가 있으면은 염화칼슘은 좀 많이 섞고요. 그리고 이제 뭐 날이 좀 기온이 좀 올라갔을 상태에서는 좀 염화칼슘 좀 더 섞고 이렇게 작업합니다. 네, 대관령부터 여기까지요. 부천도 한번 살펴주세요.
드디어 눈이 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머리 상처해가지고요. 그 대관령에서 187까지 머리 살펴 주십시오. 23호 187까지요? 예. 비상대기 중이던 제설반에게 출동 지시가 떨어졌다. 출동하랍니다. 새벽에 소집된 제설반원들은 눈이 오기 전 1차 모래를 살포하고 이번이 두 번째 출동이었다. 직선 도로의 제설 작업은 모래 살포기가 담당했다. 하지만 경사가 급하고 급커브가 많은 대관령 구간은 기계 살포가 불가능한 곳이어서 제설반원들이 직접 모래를 뿌려야 한다. 대부분 이 지역 인근 마을 사람들로 구성된 제설반원은 11월에서 4월까지 겨울 한철 일하는 일용직이다. 눈 안 오는 게 좋아요? 아이고 눈이 와도 어느 정도지 넘어오면 밤새도 잠 한 번 못 자고 아주 근데 도도 싫어요. 아이고 허리가 아주 쭉 끊어지는 것 같아요. 대관령 지사는 전광판 교통정보 문구를 수정했다. 1월 7일 오전 9시 강설량 3cm, 매 시간마다 1cm씩 쌓여가는 추세였다. 방주임과 조 과장이 제설 작업을 위해 직접 현장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고 계속 밀면서 뿌리고 밀면 뿌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러지 않고는 오늘 잘못하면 잠깐만 실수하면 이게 질맥히게 생겨요. 안 되면은 지금 풀로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단 네이비저 나눴는데 사람들만 부를 거니까 이따 바가서 교대를 하고 여기서 현지 교대를 하고 여기서 잠을 자더라도 내가 조치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눈이 쌓이면 다시 그 눈을 밀어내고 모래를 뿌리는 작업이 이어졌다. 이렇게 몇 번을 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지만 눈이 계속 오는 한 제설 작업도 계속 이루어진다. 오늘 지금 몇 번째 뿌리시는 거예요? 야 이게 5번째지. 4번째인가? 4차 때입니다. 이게 4번째요? 네. 아침부터 계속 뿌리시는 거예요? 어찌나게 저 도로가 살짝 얼어가지고 한번 뿌리고요. 근데 새벽에 눈이 와서 계속 지금부터 뿌리는 거예요. 쉽지 않으세요? 추워도 할 수 없죠. 막 땀이 다 나셨네요. 현장 경험이 풍부한 방주임이 제설 작업 지휘에 나섰다. 저쪽 한 번만 밀어줘. 제설 작업은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하다. 한 번 타이밍을 놓치면 작업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방주임과 조 과장이 두 조로 나뉘어 순찰을 돌기 시작했다. 정오 무렵 차량 운행이 더뎌지기 시작했다. 순찰조는 시시각각 노면 상태를 확인, 상황실에 보고했다. 이 정보에 따라 상황실은 필요한 제설 작업을 지시한다. 알아서 12호가 그 구간을 좀 맡아주십시오. 붙여놔주세요. 그러면 작업한 후에 올라갈 수 있도록 올라가시면 옆으로 좀 붙여놔주세요. 영동 지방에 폭설이 내린다는 예보가 있었지만 월동 장비를 준비한 차량은 드물었다. 도로공사나 경찰이 월동 장비를 판매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어 월동 장비의 신속한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눈길, 경사진 곳에서 한번 멈춰서면 다시 올라가기는 훨씬 어려워진다. 이럴 땐 노련한 운전솜씨도 한 몫을 하는데 방주임의 유도로 승합차 한 대가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곳곳에서 오도 가도 못한 차량들이 길목을 막아서고 있었다. 일단 차량의 흐름을 소통시키는 것이 방주임의 급선무였다.
오케이. 길목을 막았던 차들이 움직이자 일시적인 정체는 풀렸다. 아직 심각한 상황은 아니었다. 오후 1시. 불과 1시간 만에 10cm의 눈이 쏟아졌다. 순찰 중이던 조 과장은 차량들이 꼼짝없이 멈춰서 있는 구간을 발견했다. 역시 앞서가던 차가 멈추면서 생긴 사태였다. 체인이 끊겨요, 안 끊겨? 아닌데. 올라오고 잘못된 거지 그래? 당장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곤 모래를 뿌리고 차를 밀어 올리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차가 오르기에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었다. 고속도로 순찰대도 현장 정리에 투입됐다. 거북이 걸음이기는 했지만 내려가는 차량들은 조금씩 움직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접촉사고가 발생했다. 아들 결실 외국서 나가가지고 결혼 나왔다니까. 강릉에서요. 아니 서울 가 유파고에서 결혼해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다니까. 지금 미시 과정이에요. 결혼식에 늦을까봐 노심초사하는 아버지처럼 갈 길이 급한 사람들은 애가 타는 노릇이었다. 어디 차예요? 그 제설 작업을 했는데도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된 거 보면 뭔가 좀 생각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최선을 다해야죠. 빨리 이거 복을 해야죠. 그만밖에 드릴 말이 없네요. 이렇게 막 소리치시고 그러는 사람들 보면 야속하지 않으세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희 시점을 잘 모르시니까 뭐 그럴 수 있다 생각합니다. 도로공사 대관령 지사는 월동 대책으로 30세대의 제설 장비와 평소 80명의 인원을 140명으로 증원해 놓은 상태였다. 하지만 전체 구간을 관리하다 보니 곳곳에 많은 인원을 투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미끄러지는 차량으로 상황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었다. 하나 외우세요. 하나 둘. 아무리 애를 써봐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모습을 감춘 조 과장은 순찰차에 올라 있었다.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겨운 싸움이었을까.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에 휩싸인 듯했다. 조 과장이 기운을 차리고 차량 통제를 시작했다. 제설차가 도착한 것이다. 제설 작업만 이루어지면 차량 통행도 가능해질 것이다. 눈 속에 몸은 꽁꽁 얼었지만 제설차가 도착하자 조 과장의 굳은 표정은 풀어졌다. 장갑이 안 들어가네요. 손이 얼어서. 30분 만에 제설 작업은 끝났다. 눈길에 발목이 묶였던 차량들은 다시 대관령을 넘어가기 시작했다. 오후 3시 강설량은 예상치로 훨씬 뛰어넘어 35cm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우리 작업을 하지를 못해요 이제. 180 비상지휘차가 도로 상황 파악에 나섰다. 통제 양호한 곳을 물색을 해서 그쪽을 지시를 좀 해주세요. 지금 작업 원활한 제설 작업을 위해 이미 고속도로 순찰대 교통 통제를 요청해 놓은 상태였다. 설명을 하고 차량을 좀 빨리 좀 보내줄 수 있도록 조치를 좀 받으세요.
전설 자체가 상당히 많이 된 관계로 차량이 자체적으로 진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간별 차단을 해서 중장비인 도어자라든지 그레이더를 투입시켜가지고 차단된 상태에서 지금 이제 작업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있는 군부대에서 제설 장비와 인력 지원에 나섰다. 팽기하고 대관령 구간은 그럼 밤새도록부터 해야겠네. 계속 돌아야 돼. 대관령에 동원된 병력은 150명. 도로 중앙에 서 있는 차량들을 바깥쪽으로 빼내고 눈 속에 파묻힌 차량들을 구조하는 것이 그들의 주 임무였다. 도로 공사 측은 만약을 대비해 비상식량을 준비해두고 있었다. 그 시간 안에 나갈 수 있을까요? 못 나갈 거예요. 좀 시간이 조금 걸려야 돼. 계속되는 폭설로 이미 대관령에 들어선 사람들은 꼼짝없이 고립된 상태나 마찬가지였다. 서서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고 있었다. 차가 기름이 떠져갖고요.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여기 휴게소 한 1km밖에 안 남았어요. 저녁 5시 강설량은 어느덧 51cm. 눈 속에 파묻힌 차를 놔두고 휴게소가 있는 대관령 정상까지 걸어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이미 그 시각 휴게소 안에는 추위와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 200여 명의 승객들이 몰려들어 있었다.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강릉이요. 어디서 강릉 가시는 길이죠? 저는 저기 용평 스키장에서 지금 걸어왔어요. 용평 스키장에서 여기까지 걸어왔어요. 차가 하도 막히니까 그냥 걸어오신 거예요? 아니요, 저 버스 타고 왔다가요. 예. 버스가 안 가요. 걸어왔어요. 그래서 몇 시간 걸리셨어요? 4시간, 5시간. 4-5시간이요? 강릉까지 걸어가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여기 기다려봤다가 안 돼. 정 안 되고 걸어가요. 어쩌면 이 대관령에서 밤을 새야 할지도 모르는 일. 만약을 대비해 사람들은 물과 간식거리를 사두었다.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한형호 과장은 휴게소 지하 창고를 둘러보고 있었다. 이곳은 비상식량 창고다. 최소한 그 고객들이 고립됐을 경우 3일분 이상, 최소한 3일분 이상의 그 쌀을 이렇게 비축해 있고요. 지하에는 이렇게 비축돼 있고 위층에는 그 음료수하고 인스턴트 식품이 이렇게 비치돼 있습니다. 몇 명이 3일 먹었습니까? 500인분 이상, 500명 정도가 한 3일 정도 이상. 여기 보시면 우동이 있고요. 여기서 이렇게 부상시에 쉽게 먹을 수 있는 인스턴트 식품 우동. 지난 98년 폭설 때문에 3일 동안 고립됐던 경험이 비상식량을 비축하게 된 계기였다. 오랜 시간 고립될 경우 부족한 것은 식품뿐만이 아니었다. 저녁부터 대관령 휴게소 주유소에는 기름이 떨어진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었다. 두세 명을 동원해서 김씨와 대질 질문을 벌이는 지금 기다리시는 중이에요. 뭘 기다려요? 기름 순서. 아, 순서를요? 네. 저희들이 인원이 여기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요한 친구들이 지금 3명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지금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친구들 이제 올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죠. 아, 그분들이 기름을 배달해 주십니까? 예. 직접 배달은 물론 대관령 주유소는 차량 9,000대가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휘발유와 경유를 비축해두고 있다. 허리 아파. 지금 몇 리터 갖고 오신 거예요, 기름을? 52,000원. 지금 기름 넣고 가시게? 출발하시게요?
쉬지를 못해요 지금. 앞뒤로 다 막히고 눈도 완전히 쌓여가지고 못 가요. 저기 안쪽에 지금 제설장업 아직까지도 한대는데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차에서 주무실 거예요? 네, 차에서 자다가 슬슬 밥 먹고 도로공사 아저씨들이 길 치워줄 때까지 있을 거예요. 12시 반에 대관령이 와서 막혀가 지금 계속 이러고 있다. 아, 어디 사시는 분들이신데요? 강릉. 강릉이요? 어떤 일로 서울 가세요? 고대 면접 때문에. 면접하고 논술 시험 때문에. 이 밤이 지나도록 길이 열리지 않으면 면접 시간에 맞출 수도 없을 것이었다. 고립된 상황에서는 자칫 외부와의 연락조차 끊어지기 쉽다. 공중전화 거시게요? 핸드폰 안 쓰시고 공중전화 쓰세요? 배터리가 없어요. 아, 배터리가 다 떨어지셨어요? 배터리 다 굶어 죽게 생겼어 전부. 음식을 사기 위해 휴게소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내려가는 사람들도 눈에 띄었다. 차가 어디 멀리 있습니까? 한 1km 내려가야 돼요. 1km 내려가셔야 돼요? 노인네들이 지금 배고파 죽겠다 그래가지고요. 방송 타드리려고. 예. 우리가 제일 젊걸래 올라왔지. 폭설 속에 고립된 사람들, 그들은 자연재해를 만난 난민이었다. 차에 몇 분이 계시는데요? 예? 차에 몇 분? 우리 아저씨 한 사람 있어요. 아유, 조심해서 가세요. 네. 오전 9시, 강릉을 출발한 버스는 10시간 넘게 눈 속에 갇혀 있었다. 눈길에서 만난 이 버스 승객들은 마치 선원의 야유회를 나온 사람들처럼 이 뜻밖의 조난이 싫지만은 않은 표정들이었다. 일단 제가 한잔 먼저 많이 보겠습니다. 많이 삽니까? 휴게소 옆 대관령 분소에 설치된 비상상황실에선 제설 작업을 위한 비상대책회의가 열렸다.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곧 지금 새벽 기온까지 새벽까지 작업을 좀 해야 되는 관계로 지금 현재 그 사이에 들어있는 차량들이 하행성 기준으로 약 한 4,000대, 각 차량당 3명이 탔다고 봤을 경우 약 한 12,000명 정도, 상행하는 차량 같은 게 지금 한 2,000대 정도, 그 인원이 지금 현재 도로상에서 지금 현재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지금 상부로는 현재 소통 작업을 하는 것을 지금 현재 기온도 떨어지고 해서 우선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우선 대피를 할 수 있는 그 방향으로 지금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장비가 이쪽 정상에 운영되면서 또 일단 돌아갈 수 있는 회전로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고 지금 차량을 지금 저희가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강로로 못 넘어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쪽 그 원주 방향으로 회차하는 그 국도를 지금 저희 제설차가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는 이제 도로공사에서 주력은 강로를 뽑아주고 나머지는 국도를 이용해서 다시 횡계나 원주 방향으로 이렇게 빼는 데 좀 조력할 겁니다. 밤 10시 30분, 하행 차로를 뚫기 위한 제설 작업이 시작됐다. 제설 장비 한 대와 방조임이 선두에서 길을 뚫고 그 뒤를 따라 다른 제설 장비들이 내려오고 있었다. 빼면 달고 올라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까지 일단 1차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차선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방조임은 눈 속에 파묻힌 차량을 일일이 확인했다. 차 안에서 깜빡 잠이 든 동안 무슨 사고를 당할지 모르는 일이었다. 언제부터 이 차 안에 계셨어요? 아, 저 아기가 있어서 못 올라가셨나 보죠? 예. 주무시다 깨신 거죠 지금? 예, 조금. 아유, 위험하실 뻔했네요. 지금 눈이 계속 와갖고 이렇게 쌓였는데.
차선을 확보하기 위해선 눈 속에 아무렇게나 방치된 차량들이 커다란 걸림돌이었다. 이 차량들을 일일이 치운 후에야 제설 작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예, 기존에 먹은 것만 좀 먹으시죠.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먹기가 좀 벅차거든요. 똑같이 우편이나 다른 그냥 틀리잖아요. 유전자 없잖아요. 이날 대관령에 고립된 차량은 모두 6천여 대. 제설 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이 6천여 대의 차량이 가지런히 서 있어야 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은 달랐다. 형님, 지금 이렇게 제설 작업이 늦게까지 더뎌지는 이유가 뭐죠? 예, 이용객 차량들이 차선을 안 지켜가지고 상행 차량이 하행선에 가서 있고 하행 차량이 상행선에 가서 있고 이래서 저희들 장비가 투입을 못해서 작업이 늦어졌습니다. 제설 작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3시간 30분. 몇 시에 출근하셨죠? 어제 6시, 새벽 6시. 지금 새벽 2시인데 그러면 24시간. 이대로 가면 24시간이 넘어가겠는데요. 내일 아침도 새벽도 오면. 과장님 이거 타세요. 교환 과장. 가자, 이씨. 이거 타, 추운데. 조 과장은 벌써 3시간째 걸어서 제설차를 인도하고 있었다. 이번엔 폭설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진 나무가 길을 막았었다. 예순을 바라보는 방주임도 몸을 사리지 않았다. 폭설 속에 파묻혔던 하루가 지나가고 있었다. 피곤에 지친 사람들은 불편한 대로 차 안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 그조차 여의치 않으면 대관령 휴게소에서 밤을 새워야 했다. 하행선 개통 작업이 완료된 것은 새벽 6시. 밤새 차선이 뚫리기만을 기다렸던 차량 일부가 먼저 대관령을 벗어났다. 지금 이제 강릉 쪽 하행선은 개통이 된 겁니까? 일단 제가 뚫긴 뚫었는데 오다가 중간중간에 많이 또 막힐 겁니다. 예. 또 차들이 또 막 문이 또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고요. 예. 또 거기서 또 조금 이렇게 막 미끄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금 내려오기는 좀 아직 안 될 겁니다. 폭설 속에 고립된 지 이틀째 아침. 간밤에 내린 눈으로 강설량은 98.6cm. 일일 강설량으로는 20년 만에 최대치다. 날이 밝자 걸어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눈에 띄기 시작했다. 어디까지 가세요? 강릉까지요. 강릉까지요? 저 밑에까지요. 걸어서 가시는 거예요? 예. 버스 왔는데요. 밀려가지고 어젯밤에 아주 저기 뭐냐 잤지요 뭐. 차 안에서요. 어디서 주무셨어요? 저기 뭐냐 그 안에서 잤어요. 저기 뭐냐 대관령 휴게소 못 미쳐 왔어요. 걸어가는 거 안 힘들어? 힘들어요. 힘들어? 난 안 힘들어? 목적지가 가까운 사람들은 차라리 걸어가는 쪽을 택했다. 이 집이 뭐예요? 네? 이게 뭐예요? 휘발유랑 체인. 아, 밑에 차 있어요? 차 휘발유 떨었으니까 휘발유 사오고 체인 그래서 체인 사오고. 아, 그럼 차 밑에 세워놓고 주무시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아, 주말에 차가 밑에 있으니까. 예. 아침에 이랬으니까 아침에 올라온 거죠. 하지만 차를 두고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제설 작업이 끝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밤새도록 하행선 제설 작업을 마친 후 곧바로 상행선 제설 작업이 시작됐다. 꼬박 30시간 동안 눈 한 번 붙이지 못한 강행운이었다. 그렇게 보게 되겠죠. 또 현정부로서도 행정부가 등장했다고 해서 대북 정책. 그런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그런 노력도 모두 헛사가 되고 말았다. 제설 작업을 마친 차선으로 반대 차선 차량들까지 몰려들기 시작했던 것이다.
제설차도 차량들 속에 꼼짝없이 갇혀버렸다. 더 이상 제설 작업을 진행할 수가 없었다. 제설을 일단 밤에 성공적으로 내려왔잖아요. 하행선은 제설이 성공했죠? 예, 제대로 됐습니다. 근데 그 상행하는 차가 다시 그쪽으로 붙어갔고요. 또 꽉 막혔네요. 상행하는 차들이 전부 다 차선을 무시하고 그냥 다 모여든 거죠? 예. 운전자들이 서두르는데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디 가시는 길이십니까? 아유. 신혼여행 가시는 길 혹시 아니세요? 네, 맞아요. 잡았습니다. 차 문 좀 닫... 아, 원래 기름이랑 넣습니다. 기름이 없습니까? 네. 예, 알겠습니다. 하행선만 풀리니까. 예. 상행선은, 하행선은 정상에서 밥도 먹고 기름도 좀 먹었어요. 그렇죠. 근데 상행선은 지금 한 20시간 동안 고립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드셨어요? 네. 지금요? 차량을 통제하고 제설 작업이 시작된 것은 오후 2시. 1m 이상 쌓인 눈은 블로워 장비를 이용해서 되도록 멀리 날려보내고 선두에선 조 과장은 길을 만들었다. 이번 작업은 상하행 차로를 동시에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위험해요. 안으로 좀 더 들어가세요. 제설 작업은 대관령의 어둠이 내릴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 1m 높이의 눈과 꽉 막힌 차량을 동시에 해쳐야 하는 힘겨운 작업이었다. 전날 작업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지금 여기 위치가 186kg 정도 되고요. 여기 지금 차는 작업은 어제하고 오늘 새벽 사이에는 이제 길을 하나로 만들었거든요.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급한 차를 보내기로 했는데 지금은 차선을 2개로 만들어가지고 상하 다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12시까지를 작업을 마무리 지려고 지금 저희들 시사로 보다가 여기만 되면 이제 양쪽 다 한 12시 정도면 끝날 것 같은데 아직 모르겠습니다. 중간에 상황이 어떤지 몰라가지고. 목표는 12시. 그런데 사람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랐다. 고립된 지 48시간째로 접어들고 있는 사람들은 신경이 예민해질 대로 예민해져 있었다. 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2시에 원래 거기를 있거든? 근데 9시 반까지 오라는 얘기야. 원래 6시에 출항하기로 온 배가. 가스는 공급을 안 해주시는데 어저께부터 날샜거든요. 그럼 이렇게 또 찾아오고 애들도 먹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어떡해요. 그러면은 한상만 2시간 갑니다. 모두가 힘들어져요. 밑에서 올라오는 차랑 막히게 되면은요 모두 가는 거 서로 힘들어져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네? 조 과장의 통제를 무시하고 금강산 관광객을 실은 버스가 내려가기 시작했다. 누가 아파요? 선조. 어디 많이 아파? 그때 한 대의 차가 조 과장 옆을 바짝 스쳐 지나갔다.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예, 하행으로 소통을 시키겠습니다. 민원이 너무 들어서 안 되겠어요. 기다림에 지친 사람들은 서둘러 대관령을 벗어나고 있었다. 사법권이 없는 조 과장으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네, 좋은 점을 싶어. 그 틈을 이용해서 제설 반원들도 서둘러 허기를 때우기 시작했다. 쉼없이 계속되는 제설 작업으로 한 끼 식사조차 제대로 할 겨를이 없었던 것이다. 아, 차가운 데서 저녁입니까 이게? 밤 10시 다시 제설 작업이 시작됐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에는
제설 장비 차량 뒤로 일반 차량들이 따라오도록 했다. 고립된 지 이틀째, 대관령 정상에서부터 차선을 확보하며 내려갔던 제설 차량이 드디어 대관령 진입 통제 지점인 구산 휴게소에 도착했다. 대관령을 벗어나려는 차량들과 대관령으로 들어가려는 차량들이 만나는 지점이었다. 길을 우리가 먼저 이거 터져야 이쪽이 빠져나오잖아요. 그죠? 아니 근데 지금 이쪽이 지금 안 밀은 쪽이잖아요. 여기로 터져야죠. 이쪽 길을 터져야죠. 이제 이곳에 길을 터주면 상하행선 차선이 모두 열리는 셈이었다. 폭설 속의 고립이 풀리기만을 기다리는 순간 예, 중점을 지금 터내서 지금 사용합니다. 1월 9일 새벽 1시 길고 힘들었던 폭설과의 싸움은 끝났다. 폭설이 시작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다. 그냥 그 악몽이라고 생각 났고요. 내일이니까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좋은 걸 좀 많이 느꼈었어요. 예를 들어서 그 183.5K에서 전날 좀 많이 왔을 때요. 이제 어쩔 수 없는 그 한계를 느끼고 있을 때 그 우리 도자하고 그레다가 내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찡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또 저기 도자하신 분이 저분이 지금 어제 날 꼬박했거든요.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지금 한숨을 못 자고 지금 계속 나온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 종일 도자가 지금 거의 작업을 다 많이 했거든요. 일단 저분한테도 그냥 고마움을 느끼고 새로운 것도 많이 깨달았던 3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3일 동안 몇 시간이나 정도 됐어요? 3일 동안에 2시간이요? 3일 다 합해서 2시간이요? 네, 2시간. 고립된 차량들이 대관령을 빠져나간 후 3일 동안 비상근무를 섰던 대관령 지사 사람들은 분수에서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조 과장에겐 모처럼 달디단 휴식이었다. 이틀째 모래를 살포한 제설 반원들도 깊은 단잠에 빠져들어 있었다. 대관령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어쩌면 이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에서 폭설로 고립되는 일은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올 연말이면 대관령에서 강릉까지 4차선 확장 도로가 완성될 예정이다. 폭설이 내린 대관령엔 18,000여 명이 고립돼 있었다. 그로부터 시작된 제설 작업은 마치 기나긴 사투와도 같았다. 폭설 속 72시간은 그렇게 추억의 시간 속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아직 겨울은 끝나지 않았다.